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이나입니까? 코리아입니까? 반갑습니다. 구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법원이 불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거듭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명분도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죠. 공정성과 법치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오늘 밤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되고요. 1심 재판 중에 헌재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이 다음 상황은 정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벌린 일련의 조치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 인권에 대한 침해와 방해권에 대한 침해까지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공수처 그리고 짜미짜미 된 것들은 뒷감당이 불가능할 정도겠죠. 검찰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법 절차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목표로 한 공수처와 또 짜미짜미 된 사정기관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리돌림은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자유 수호자로서 꿋꿋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설 인사까지 했는데요. 설이 다가오니 국민 생각이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고 옥중에 설 인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이 불법적인 구속수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날에 인사를 하고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이 지금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이제 구치소에서 그런 소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챙겨야 하는 이런 무게감에 일반인이라면 참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 어이없는 이런 상황,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법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출마 의지를 표하고 SNS로 정치를 시작한 배신자가 있어서 오늘 영상 켰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김문수 장관과 경선을 하겠답니다. 경선을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경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은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 기록, 거기와 함께 국민의힘 또한 46, 7, 8%까지 가고 있습니다. 인재 흑과백이 정확히 나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반국가 세력이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이 부정선거에 불순한 세력으로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각 중요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재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국민의힘의 권선동은요,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김재섭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대통령께서는 아실 것이다.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성남 공장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인쇄기가 돌았고 앞서 영상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당에서 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골 때리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돕지는 못할 망정 벌써부터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경선을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기가 찬데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1월 24일입니다. 한동훈이 정치질을 찌끄르기 시작했는데요. 24일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더 하겠다라면서 법원의 구속 연장에 대한 신청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오르는 이 지지율에 올라타서 뭔가 해보려는 수작질인 것 같은데요. 이 좌경률도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오늘 잘 지내시죠? 라는 문자가 왔다라면서 한동훈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중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탄핵은 기각되어야 되고 정권은 재창출되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다, 반드시 기각되어야 된다를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측근이다라고 불리는 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죠. 한동훈이 조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활동을 재개하고 자연스럽게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만 봐도 얼마나 한동훈을 거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훅 떨어졌고요. 일단 국민적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TV조선에 나와가지고 한동훈은 정치를 포기한 적도 없고 은퇴를 선언한 적도 없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한동훈이 경쟁하는 빅4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문수 장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인데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여기에 나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것조차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측근이 나와가지고 탄핵이 인용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넓게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동훈 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왜 들어갑니까? 한동훈의 경선 대상은 이재명이면 될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에 들어오냐고 묻고 싶은데요. 도대체 정치를 한 적도 없다. 그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한 적도 없다. 당협위원장도 아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국민의힘의 이 대권 주자들과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고 묻고 싶다라는 거죠. 네가 뭔데? 라는 말이죠. 정치에서 뭔 노력을 하고 정치에서 무슨 이력을 남겼길래 다시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 빅4의 한 축에는 이렇게 네 사람이 똘똘똘똘 뭉쳐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0대 영남 출신, 오세훈과 한동훈은 50, 60의 서울 출신으로 분류했는데 친중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에서 대선 주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친중과 친미로 완벽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대만 선거가 그렇게 됐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한동훈은 친중 세력으로 분류가 되면 큰 범주 안에서 민주당과 경선을 하는 게 모양상 딱 맞습니다. 이 성질상으로도 딱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치색에서도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그러니까 정치색으로 봐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 게 어느 쪽이냐고요? 민주당 쪽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지금 부정선거는 없었다. 대통령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의 원천 차단하는 쪽은요. 친중인사입니다. 권영세가 한중 협력하는 위원 협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중 인사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당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친중의 세력과 친미의 세력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은 저짝 진영에 서 있는 게 딱이다 라는 거죠. 말 잘했네요. 신지호 전 기획부총장인지 그분이 정치색으로 봐도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완벽히 갈린다라고 하면 민주당 쪽으로 가야죠. 왜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다이나믹한 경선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신지호 전 기획부총장이 한동훈이 전당대회 때 얻을 득표율이 60몇 퍼센트, 63%쯤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이죠. 자, 이준석이 예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득표율도 대략 한 18% 정도일 거다 얘기했는데 딱 그 짝이 나왔잖아요. 다 한통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하나만 물을게요. 자, 이 한동훈에 대해서 전당대회 때 63%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측한 한 측권, 지금 만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래, 말처럼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 못합니까? 한동훈에 대한 예측 못합니까? 전당대회 때 63% 예측해놓고 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얼마큼 지지할지에 대한 예측은 못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들 5%도 안 됩니다.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거의 비슷하죠. 누가 더 배신자고 하면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독인 개긴일 겁니다. 둘이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부정선거 없었다. 음모론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준석도 내란 수괴다. 한동훈도 내란을 자백한 거다. 둘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거북스러워하는 만큼 한동훈도 거북스러워한다라는 거죠. 한측간 신지호 전 기획부총장은 이 한동훈의 지지율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깊이 있는 토론을 하거나 만약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떤 아젠다를 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부터 퇴진하기까지 6개월 동안 다른 정치인들이 수년에 걸쳐 경험할 법한 일들을 겪었다. 이를 회고하고 성찰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리더로서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50% 넘는 지지를 받는 것, 대선 때 지지율까지 회복했습니다. 이게 리더죠.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층의 마음을 다시 돌리고 더 응집할 수 있는 그 매력을 터트린 거죠. 근데 한동훈은 그래, 본인을 지지했던 당원의 40%가 투표하고 그 중에 60%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자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이끌었다. 한 측관, 국민의힘의 한 측관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대한민국 오적, 그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측관들이다 해서 20명 끌고 막 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라고 같이 금배지 달고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겠다고 끌적거립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이나입니까? 코리아입니까?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지가 없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부정선거죠. 선거가 바로 서야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겁니다. 1월 25일 지금 5시가 넘은 시간 광화문은 지금 300만 정도 인파가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고자 거리로 뛰쳐나온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요,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놓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앞으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반국가 세력에 부역하는 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